혹시 요즘 웃을 일이 있으신가요? 요즘 거울을 보면 깜짝 놀랍니다. 예전엔 잘만 올라가던 입꼬리가 요즘은 영 무겁더군요. 세상살이가 팍팍하니 마음도 얼굴도 굳어버린 건 아닐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웃음을 잊고 살면 세상이 참 재미없어집니다. 심지어 국밥 한 그릇도 밍밍해지더라고요. 웃음이 사라지면 밥맛도 인생맛도 같이 사라지는 법이지요. 그런데 저는 최근 아주 특별한 실험을 해봤습니다. 억지로라도 하루에 3번 꼭 웃어보기. 처음엔 참 어색했죠. 아침에 거울 보며 좋은 아침입니다. 미남님. 하고 인사했더니 거울 속에 저도 어이없다는 듯 웃더군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웃음은 상황이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하는 거구나. 오늘 꽃다방에서는 웃음을 잃은 사람들에게 보내는 작고 따뜻한 이야기, 70세에 다시 배운 웃음의 기술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한바탕 웃고 나면 마음의 먼지도 살짝 지워지지 않을까요? 잠시만 마음을 내려놓고 저와 함께 미소 지어 보시겠어요?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웃음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럴 만도 하지요. 살아오며 부딪힌 세월의 무게가 얼굴에 주름으로 새겨지고 그 주름 사이로 걱정과 한숨이 끼어들기 마련이니까요. 저 역시 한때는 그랬습니다. 퇴직 후 처음 몇 년간은 하루가 길고 또 참 심심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갈 곳이 없고 거울을 봐도 반겨주는 얼굴이 없더군요. 예전엔 직장에서 사람들과 웃으며 회의도 하고 점심도 먹고 퇴근길엔 치맥 한 잔에 세상 고민이 다 풀렸는데 이젠 그 웃음소리 대신 TV 뉴스만 제 벗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 요즘 왜 그렇게 인상 써요? 나 인상 안 썼는데? 거울 좀 봐요. 당신 얼굴이 뉴스보다 더 심각해. 그 말이 왜 그렇게 쿡 찔리던지요. 그날 저녁 진짜로 거울을 봤습니다. 놀랍게도 제 얼굴이 마치 화난 김치처럼 굳어있더군요. 이게 내 얼굴이었나? 그 순간 낯선 사람을 보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웃음을 되찾아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웃으려니 쉽지 않더군요. 억지로라도 웃어보려 했지만 입꼬리가 낡은 경첩처럼 잘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웃음이야. 이런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아내가 한마디 했습니다. 나이 들수록 웃어야지. 안 웃으면 얼굴이 굳어서 나중엔 영영 못 웃는다더라.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 웃는 근육부터 다시 키워보자. 다음 날 아침 거울 앞에 섰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멋지네요. 스스로에게 말하며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정말 조금 웃음이 나더군요. 이게 뭐야? 왜 내가 나한테 인사를 해? 그런데 또 웃겼습니다. 결국 저는 그날 아침 혼자 거울 앞에서 웃다가 눈물이 나도록 웃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작은 웃음 습관을 만들었습니다. 일일 사무수 아침에 1번, 점심에 1번, 잠들기 전 1번.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누가 봐주는 것도 아니지만 그 습관 하나로 하루가 참 다르게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웃고 나가면 버스 기사님이 먼저 인사해주고 시장에 가면 상인들이 오늘 기분 좋아 보이시네요. 하고 말을 걸어줍니다. 하루 종일 아무 말도 안 하던 날엔 집에 돌아와 거울 보고 억지로라도 웃었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억지 웃음이 어느새 진짜 웃음이 되어 있었습니다. 웃음이 늘어나니 신기하게 세상이 달라 보였습니다. 같은 아침 햇살인데 더 따뜻하게 느껴지고 같은 길거리인데 사람들 얼굴이 더 부드러워 보였습니다. 예전엔 지나치던 길가의 꽃이 눈에 들어오고 동네 슈퍼 아주머니의 인사에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웃지 않았던 건 세상이 어두워서가 아니라 내 마음의 불이 꺼져 있었던 거라는 걸요. 세상은 늘 그대로였는데 내 표정이 바뀌니 세상이 따라 웃더군요.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버스 안에서 젊은 남자가 내 앞에 서 있었는데 자꾸 스마트폰만 보면서 인상을 찌푸리더군요. 그때 갑자기 제 얼굴이 버스 창에 비쳤는데 저도 똑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순간 피식 웃음이 났습니다. 그 웃음이 어찌나 크게 새어나갔던지 옆에 앉아있던 할머니까지 같이 웃으셨습니다. 그 젊은 남자도 우리를 보며 피식 웃었고 그 짧은 순간 버스 안이 환해졌습니다. 별것 아닌 일이었지만 그날 하루가 참 따뜻했어요. 이제 저는 웃음을 운동이라 부릅니다. 몸의 근육처럼 마음의 근육도 자주 써야 단단해지니까요. 그리고 웃음은 공기와 같습니다. 내가 웃으면 옆 사람이 숨 쉬듯 웃게 되고 그 웃음이 돌고 돌아 결국 내게 다시 돌아옵니다. 웃음 덕분에 저는 다시 사람을 만나고 다시 하루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제 아내가 달라졌습니다. 요즘 당신 좀 귀여워졌어요. 그 말에 제가 뭘 했는지 아십니까? 그게 다 당신 덕분이지. 내가 매일 보고 웃는 얼굴이니까. 그 말을 하면서 또 한 번 웃음이 터졌습니다. 그렇게 저는 웃음의 기술을 다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던 나이 들어서야 비로소 알게 된 지혜. 웃는다고 문제가 사라지진 않지만 웃으면 문제를 대하는 마음이 달라진다는 걸. 오늘 저는 그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려 합니다. 70세에 다시 배운 웃음의 기술, 그 안에는 단순한 유머가 아니라 삶을 다시 사랑하게 된 한 노인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 잠시 휴대폰을 내려놓고 커피 한 잔 옆에 두시고 저와 함께 천천히 웃어보지 않으시겠어요? 이야기를 듣다 보면 분명 어느 순간 당신의 입가에도 미소가 살짝 피어날 겁니다. 웃음을 훈련이라고 부르니 다들 웃더군요. 아니, 웃음이 무슨 훈련이야? 그런데 해보면 압니다. 젊을 때는 그냥 나왔던 웃음이 나이 들면 의식적으로 연습해야 나오는 법이라는 걸요. 저는 그날 이후 제 인생 첫 웃음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이름하여 웃음의 기술 5단계. 1단계 거울 앞에 실험. 아침마다 세수를 마친 후 거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제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죠. 자, 오늘도 멋지다. 이 나이에 이 정도면 괜찮지. 처음엔 말이 입 밖으로 잘 안 나왔습니다. 괜히 쑥스럽고 누가 볼까 민망했지요. 그런데 희한하게 그렇게 몇 번만 하다 보면 마음이 조금씩 풀립니다. 내가 나를 칭찬해주는 순간 마치 오랫동안 굳어있던 마음의 돌덩이가 살짝 금이 가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날 이후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 요즘 아침마다 뭐가 그렇게 좋아? 응, 나랑 이야기 좀 하고 있었어. 누구랑? 나랑. 그 말을 들은 아내가 피식 웃더군요. 그 웃음을 보는 순간, 아, 이거구나 싶었습니다. 웃음은 혼자서도 만들 수 있지만 진짜 힘은 서로 웃어줄 때 생긴다는 걸요. 2단계 억지 웃음 실험. 두 번째 단계는 억지 웃음. 사람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단계입니다. 왜냐면 억지로 웃는 건 가짜 같거든요. 하지만 과학적으로도 가짜 웃음이 진짜 행복 호르몬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외출할 때마다 일부러 웃는 연습을 했습니다. 버스 기다리면서 슈퍼 계산대 앞에서도 살짝 미소를 띄었죠. 처음엔 다들 저를 이상하게 쳐다봤습니다. 저분 왜 혼자 웃지? 그 시선이 조금 따갑기도 했지만 이상하게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제 안에서 오랜만에 무언가가 살아난 느낌이 들었거든요.
어느 날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마트에서 물건 값을 계산하는데 젊은 직원이 묻더군요. 어르신, 뭔가 좋은 일 있으세요? 응, 그냥 살아있는 게 좋은 일이지. 그 말에 직원이 웃고 저도 웃고 결국 줄 서 있던 사람들까지 따라 웃었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웃음은 바이러스보다 전염이 빠르다는 걸요. 3단계 실패의 유머화. 세 번째 단계는 실패를 웃음으로 바꾸기. 이건 조금 고난도였습니다. 그날 아침 계란 프라이를 하려다 소금 대신 설탕을 넣은 적이 있습니다. 한 입 먹고 깜짝 놀라서 뱉었죠. 그런데 아내가 그걸 보더니 피식 웃습니다. 여보, 당신은 요리도 예술이야. 짜야 되는데 단맛을 내는 혁신이잖아. 순간 저도 웃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짜증냈을 일인데 이젠 실수조차도 웃을 일이 되더군요. 그날 이후 저는 일부러 실패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양말 짝짝이 신음. 미적 감각 발달 중. 리모컨 찾으려다 냉장고를 열다. 신개념 냉방 체험 성공. 이렇게 써놓고 읽다 보면 내 인생도 꽤 유쾌하구나 싶습니다. 인생이 늘 완벽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웃으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집니다. 실패를 농담으로 바꾸는 순간 그건 이미 실패가 아닙니다. 4단계 사람 속으로 들어가기. 네 번째 단계는 웃는 사람 곁으로 가기. 웃음은 혼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함께할 때 가장 깊어지지요. 그래서 저는 동네 경로당, 복지관 프로그램, 심지어 동네 탁구 모임에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저기요, 저 탁구 한 번도 안 쳐봤는데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웃으며 말하더군요. 그럼 오늘이 첫날인 거죠. 시작이 웃음이네요. 그날 제가 1점도 못 냈습니다. 그런데도 그분들이 다 함께 박수를 쳐줬습니다. 오늘 최고예요. 공을 못 맞히는 게 더 어려워요. 그 말에 저도 크게 웃었죠. 그때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웃을 때 그 웃음은 따뜻한 불빛이 된다는 걸요. 웃음은 기술이지만 동시에 관계입니다. 나의 미소 하나가 누군가의 외로움을 덜어줍니다. 나의 한마디 농담이 누군가의 하루를 가볍게 만들어줍니다. 그게 바로 함께 웃는 힘입니다. 5단계 내 안의 어린아이를 꺼내기. 마지막 5번째 단계는 조금 어려운 말일 수 있습니다. 내 안의 어린아이를 다시 꺼내는 것. 우리는 너무 일찍 어른이 됩니다. 남 눈치 보느라, 체면 차리느라, 언제부턴가 웃기 위해 허락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되죠. 하지만 어린 시절의 나를 떠올려 보세요. 눈이 오면 신나서 뛰어나가고 빗물이 고이면 장화를 신고 첨벙거리던 그 시절. 그때는 이유가 없어도 웃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요즘 그때를 흉내냅니다. 길가의 민들레를 보면 허리를 굽혀 사진을 찍고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에게 농담도 겁없이 겁니다. 이 초콜릿 먹으면 젊어지나요? 아니요, 단맛만 납니다. 그럼 2개 주세요. 단맛이라도 좋으니까요. 그렇게 웃고 나면 하루가 참 가볍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그 나이에 그렇게 밝게 지내는 비결이 뭐예요? 저는 대답합니다. 그냥 웃음이요. 그리고 조금은 철이 덜 든 마음이요. 웃음은 약이 아니라 신호다. 웃음이 많아지자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오랫동안 불면증에 시달렸는데 요즘은 푹 자고 아침에 눈을 뜨면 머리가 맑습니다. 병원에서도 혈압이 내려갔다며 의사 선생님이 놀라더군요. 약을 바꿨나 봐요? 아니요, 인생 태도를 바꿨습니다. 그날 그분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게 더 좋은 약이에요. 저는 웃었습니다. 의사도 웃었습니다. 진료실이 한순간 밝아졌죠.
웃음은 병을 고치는 마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웃음은 내 안의 회복력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나는 아직 기쁘고 싶다는 마음의 신호. 나는 여전히 살아있다는 생의 신호. 얼마 전 손녀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요즘은 왜 자꾸 웃어요? 응, 웃으면 내가 더 예뻐 보여서. 그 말에 손녀가 깔깔대며 안겼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조용히 빛이 켜졌습니다. 어느 날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동네 마트 아주머니가 제게 말했죠. 어르신, 지난주에 안 오셔서 걱정했어요. 항상 웃으면서 오시니까 안 오니까 허전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집에 돌아와 혼잣말했습니다. 그래, 나 하나 웃는다고 세상이 변하진 않겠지만 누군가의 하루가 따뜻해질 순 있겠구나. 그게 인생 아닐까요? 거창한 성공이 없어도 매일 누군가와 미소 한번 나눌 수 있다면 그건 이미 잘 사는 인생 아닐까요? 살다 보면 웃을 일이 없다고들 합니다. 맞습니다. 세상은 늘 바쁘고 사람들은 예민해지고 뉴스는 하루가 멀다 하고 걱정을 쏟아내니까요. 하지만 그럴수록 웃음이 필요합니다. 웃음은 현실을 잊게 하는 게 아니라 현실을 견디게 하는 힘이니까요.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도 웃자. 이유는 나중에 생각하자. 그게 제 하루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웃음은 결코 사소하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 안의 희망이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비록 인생이 늘 웃게 하진 않지만 우리가 먼저 웃으면 인생도 따라 웃습니다. 사람이 하루 3번 웃으면 건강에 좋다고 하지요. 그런데 저는 요즘 하루에 5번, 아니 10번도 웃습니다. 그런데 그 웃음이 언제부터 진짜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김치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고 아내는 부엌에서 반찬을 꺼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딸아이였습니다. 한참 바쁘게 살던 녀석이었는데 전화가 오니 반가우면서도 이상하더군요. 아빠, 요즘 뭐 해요? 아빠, 글쎄 요즘은 바쁘다. 바빠요? 뭐 하시는데요? 웃느라 바쁘지. 순간 딸이 피식 웃더군요. 그 웃음소리에 나도 모르게 나까지 웃음이 터졌습니다. 그런데 딸의 목소리가 잠시 멈추더니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목소리가 예전이랑 달라요. 왜 변했나? 응, 예전엔 좀 무겁고 피곤했는데 지금은 밝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냥 말 한마디였는데 가슴 한가운데서 무언가 뜨겁게 올라왔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내가 웃는다고 세상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내가 웃으니 세상이 내게 다가오기 시작했다는 걸. 며칠 뒤 딸이 손녀를 데리고 집에 왔습니다. 손녀는 초등학교 1학년. 얼굴에 장난기가 가득했습니다. 할아버지 웃음 연습하고 있다면서요? 들켰네. 너도 좀 배워야겠다. 그럼 나랑 시합해요. 누가 더 많이 웃나? 그날 우리는 거실 한가운데서 서로 바라보며 웃음 대결을 벌였습니다. 처음엔 그냥 하하 인공적인 웃음소리였지만 점점 진짜로 웃음이 터졌습니다. 손녀는 넘어질 듯이 배를 잡고 웃었고 나도 눈물이 날 정도로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 속에서 내 어린 시절, 내 젊은 날, 내 가족의 기억들이 한꺼번에 되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손녀가 잠든 후 딸이 조용히 제게 말했습니다. 아빠, 고마워요. 뭐가? 이제야 알았어요. 엄마가 왜 늘 아빠의 웃음소리가 집의 온도라고 했는지. 순간 저는 말없이 웃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내가 웃으면 집이 따뜻해지는구나. 며칠 뒤
동네 탁구장에서 작은 일이 있었습니다. 함께 웃던 동네 어르신 한 분이 쓰러지셨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죠. 그분은 다행히 큰 병은 아니었지만 많이 지쳐 보였습니다. 제가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빨리 나으셔야죠. 우리 아직 탁구 결승 못했잖아요. 그분이 약하게 웃으며 그러셨습니다. 당신 웃는 얼굴 보니까 나아지는 것 같아. 그 말에 저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 생각했습니다. 내가 배운 웃음이 이렇게 다른 사람의 약이 될 수도 있구나. 그날 밤 거울을 보며 제 얼굴에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래, 오늘도 수고했어. 너의 웃음 덕분에 누군가가 살아난 하루였어. 그리고 저는 조용히, 그러나 아주 깊이 웃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봄꽃이 지고 여름이 오고 어느덧 가을 바람이 불어올 무렵이었습니다. 오랜 친구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야, 너 요즘 뭐 하냐? 사람들이 그러던데 너 혼자서 맨날 웃고 다닌다며? 응, 그게 내 일이야. 나는 지금 웃음 전도사야. 친구는 한참을 웃더니 잠시 조용히 했습니다. 근데 진짜 부럽다. 그 한마디가 왠지 가슴에 깊이 남았습니다. 그래요. 예전엔 나도 누군가의 행복이 부러웠지만 이젠 누군가가 내 웃음을 부러워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제가 진짜 웃음의 힘을 느낀 건 한 장의 편지 때문이었습니다. 그날은 평소처럼 오후 산책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날이었습니다. 문 앞에 작은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보낸 사람은 이름이 없었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깔끔한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공원 벤치에 앉아 웃던 그 모습, 제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날 그 자리에서 삶을 포기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의 웃음소리를 듣고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일 그 벤치에 갑니다. 선생님처럼 웃는 연습을 하려고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편지를 읽는 순간 가슴이 멎는 듯 했습니다. 내 웃음이 누군가의 생을 되돌렸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저 작은 습관이었을 뿐인데 그 작은 웃음이 누군가의 어둠에 불을 켰던 겁니다. 그날 밤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오늘 울었어. 왜? 웃다가 울었어. 그 말에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진짜 웃음이지. 그날 이후 저는 제 삶의 정의를 바꿨습니다. 예전엔 인생이란 성공과 실패의 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얼마나 많이 웃었는가의 기록이다. 웃음이 많을수록 후회는 줄어듭니다. 웃음이 깊을수록 슬픔은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웃음이 진심일수록 그 웃음은 누군가의 마음을 살립니다. 어느 날 거울 앞에 다시 섰습니다. 이번엔 예전처럼 훈련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거울 속의 제 얼굴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래, 여기까지 잘 살아왔구나. 그 말이 눈빛으로 전해지는 듯 했습니다. 아내가 부엌에서 제 얼굴을 보고 말했습니다. 당신 요즘 얼굴이 왜 그렇게 환해요? 글쎄, 그냥 사는 게 고마워서 그래. 그 말에 아내가 웃었고 그 웃음이 다시 나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웃을 일이 없었는데도 참 많이 웃었다. 그게 아마 행복이라는 증거일 것이다. 그렇게 세월은 흘러갔습니다. 지금도 저는 매일 웃음 일기를 씁니다. 어떤 날은 이유 없이 웃고 어떤 날은 눈물이 나서 웃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인가부터 깨달았습니다. 웃음은 단순히 기분이 아니라 삶을 버티게 하는 마음의 근육이라는 걸요. 젊었을 땐 몰랐습니다.
세상에 맞서려면 무표정해야 강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압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모든 걸 알고도 웃을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걸요. 이제 제 웃음은 누군가에게 건네는 인사이자 제 자신에게 보내는 위로입니다. 괜찮아. 오늘도 웃었잖아. 그걸로 충분해. 저는 더 이상 큰 성공을 바라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소망합니다. 내 웃음이 누군가의 하루를 조금이라도 밝히게 해달라. 그게 내가 이 나이에 배운 가장 아름다운 기술입니다.